등산 갔다가 완전 황당한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산 밑에서는 더워서 티셔츠 벗고 땀 뻘뻘 흘리다가 정상 근처만 가면 갑자기 바람이 칼같이 차가워지면서 패딩 꺼내 입게 되잖아요. 그때 이 생각 안 들었어요? 잠깐, 나 지금 태양한테 더 가까워진 건데?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태양이라는 우주 최강 모닥불한테 몇 킬로미터 가까이 갔으면 당연히 더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완전 반대예요. 산 꼭대기는 얼음천지고 에베레스트는 영하 40도고 적도 바로 밑 킬리만자로 정상에는 빙하가 있어요. 산 아래 사람들은 반팔 입고 아이스크림 먹는데 말이죠. 태양에 더 가까워졌는데 얼어 죽는다?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니라 물리 법칙이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미친 역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99%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태양이 공기를 직접 데운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거 완전히 틀렸거든요. 햇빛은 공기를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투명인간처럼요. 공기 중 질소랑 산소는 햇빛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지나가세요 이러면서 그냥 보내주는 거죠. 진짜 드라마는 땅에서 벌어져요. 아스팔트, 모래사장, 바다가 햇빛을 쭉쭉 빨아들이고 적외선으로 바꿔서 위로 뿜어내는데 바로 이게 공기를 데우는 겁니다. 여름 한낮에 아스팔트 위에 계란 올려놓으면 익는 거 아시죠? 그게 증거예요. 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건 태양이 아니라 태양한테 구워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면에 있을 때 우리는 아래에서 가열되는 두툼하고 포근한 공기층 안에 있는 건데 산을 오른다는 건 열 제조 공장인 지표면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올라갈수록 땅에서 나오는 따뜻한 적외선이 당신한테 닿기도 전에 흩어지고 산 꼭대기는 차가운 바위랑 눈으로 덮여 있어서 열을 만들 생각이 없죠. 눈은 햇빛을 90% 반사해버려요. 나 안 받아요. 돌려드릴게요. 이러면서요. 바위도 조금 흡수하기는 하는데 해지면 금방 식어버리고요. 열 공장에서 멀어질수록 추워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계산 하나 해볼게요. 에베레스트는 높이가 8.8km고 태양까지는 1억 5천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럼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면 태양한테 얼마나 가까워질까요? 계산해보면 0.006%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수치냐면요. 축구장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가 100m잖아요. 거기서 6cm 앞으로 간 거예요. 축구장 저 끝에 모닥불이 있는데 6cm 더 가까이 갔다고 따뜻해질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아, 진짜 따뜻하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진짜 문제는 뭐냐? 공기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떨어지면서 공기 분자들이 서로 멀어져요. 해수면은 만원 지하철이고 산 꼭대기는 텅 빈 운동장이거든요. 분자들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열을 나눠 갖는 것도 힘들어지죠. 야, 너 열 좀 나눠줘. 야, 너무 멀어서 못 줘. 이런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더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압력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팽창하게 되는데 팽창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바로 자기가 가진 열 에너지에서 빼내는 거예요. 풍선 생각해보세요. 풍선을 하늘에 날려보내면 위로 갈수록 부풀어 오르잖아요. 부풀어 오르면서 안쪽 공기가 차가워지는 거죠. 이걸 단열 냉각이라고 부르는데 대기의 모든 공기덩어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겪는 현상이에요. 열을 잃어서가 아니라 팽창하느라 에너지를 써버려서 차가워지는 겁니다. 공기가 팽창하느라 열을 써버린다니 얘네도 살기 바쁜 거죠. 그래서 산 위 공기는 그냥 얇은 게 아니라 물리법칙상 자동으로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측정해보니까 높이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일정하게 떨어지더래요. 대략 1km 올라갈 때마다 6도에서 7도씩 내려간대요. 이걸 기온 감률이라고 부르죠. 서울 시내가 25도면 북한산 정상은 19도, 에베레스트 정상은 영하 30도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8km 넘게 올라가면 50도 가까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상이 20도여도 정상은 영하 30도예요. 완전 다른 세상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공기가 얇아지면 열을 저장할 능력도 떨어져요. 해수면에서는 공기가 두툼한 이불처럼 열을 감싸 안고 있는데 산 위에서는 그 이불이 얇은 거즈천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낮에 아무리 햇빛이 쨍쨍해도 해가 지는 순간 그 열이 우주로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잡아둘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산에서 밤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킬리만자로 얘기해볼까요? 이거 진짜 웃긴 산이에요. 탄자니아에 있는데 거의 적도 바로 밑이거든요. 적도라면 1년 내내 더워야 정상이잖아요. 실제로 산 아래 마을은 30도 넘게 올라가는 열대기후예요.
사람들 땀 뻘뻘 흘리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정상 올라가면 빙하가 있어요. 눈이 쌓여 있고 얼음이 있고 영하권 기온이거든요. 같은 날 같은 태양 아래 같은 대륙인데 고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극적이냐면 아침에 반팔 입고 출발했다가 정상에서는 패딩 입어도 추워 떨게 되는 거죠. 아니 나 적도에 왔는데 왜 얼어 죽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안데스 산맥도 완전 똑같아요.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 다 적도 근처잖아요. 근데 거기 산 위 도시들 가보면 사람들 겨울 코트 입고 다녀요. 해발 3,000m에서 4,000m의 마을이 있거든요. 라파스라는 볼리비아 수도는 해발 3,640m인데 연평균 기온이 10도밖에 안 돼요. 적도 바로 옆인데도요. 완전 신기하죠? 고도가 모든 걸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더 극단적인 예를 봐야죠. 비행기 얘기입니다. 여객기는 보통 1만 미터에서 1만 2천 미터 높이를 날아다니는데 거긴 어떤 산보다도 높은 곳이거든요. 그 높이 온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영하 50도에서 60도예요. 한여름 한낮에도요. 그래서 비행기 객실은 난방하고 가압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승객들 다 얼어 죽어요. 창문 하나 사이로 안은 따뜻한 봄날이고 밖은 남극보다 추운 거죠. 왜 비행기가 그렇게 높이 날까요? 공기가 얇아서 저항이 적고 연료를 덜 쓰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로 바깥은 생존 불가능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만약 비행 중에 문이 열리거나 창문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몇 초 안에 의식 잃고 몇 분 안에 동사예요. 햇빛이 쨍쨍한 한낮에도요. 영화에서 보면 비행기 문 열리면 사람들 막 빨려나가잖아요. 그때 밖 온도가 영하 60도예요. 빨려나가서 얼어 죽는 거죠. 자, 이쯤에서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주입니다. 우주는 태양에 훨씬 더 가까운 곳도 있잖아요. 그럼 우주는 엄청 뜨겁겠네요? 완전 틀렸어요. 우주는 대부분 진공이거든요. 공기가 없어요. 분자가 없어요. 열을 전달하거나 저장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햇빛 받는 쪽은 100도 넘게 올라가는데 그림자 진 쪽은 영하 100도 밑으로 떨어져요. 동시에요. 열을 나눠줄 공기가 없으니까 한쪽은 타고 한쪽은 얼어버리는 거죠. 우주인들이 우주복 입는 이유가 이거예요. 한쪽은 오븐이고 한쪽은 냉동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태양에 가깝냐 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열을 받아서 저장하고 나눠줄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땅이 있어야 하고 공기가 있어야 하고 그 공기가 충분히 빽빽해야 하고 수분도 있어야 해요. 산 위로 올라가면 이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해수면에서는 지구가 완벽한 온실이에요. 햇빛이 들어와서 땅을 데우고 땅이 적외선을 뿜어내면 공기 중에 수증기랑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그걸 다시 잡아서 아래로 되돌려주거든요. 이게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온실 효과인데 산 위에서는 이게 거의 작동 안 해요. 온실가스가 너무 적으니까요. 그래서 낮에 아무리 햇빛이 강해도 밤 되면 열이 그냥 우주로 빠져나 버리는 겁니다. 사막 밤 추운 거 아시죠? 낮에는 40도 넘게 올라가다가 밤에는 5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어요. 사하라 사막 같은데요. 낮에는 아 죽겠다 너무 더워 이러다가 밤에는 아 죽겠다 너무 추워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기가 건조해서 수증기가 없으니까 열을 잡아둘 게 없는 거거든요. 산도 똑같아요. 공기가 얇고 건조하니까 온실 효과가 약한 겁니다. 도시에서는 해가 진 후에도 열기가 남아있어서 보도블럭이 따뜻하고 공기도 온도를 유지하는데 산에서는 해가 능선 뒤로 지는 순간 추위가 급속히 밀려오거든요. 그냥 쌀쌀한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겉옷이 필요한 날씨가 되는 거예요. 등산 가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해질 때쯤 되면 야 빨리 내려가자 이러잖아요. 진짜 순식간에 추워지거든요. 다른 행성 보면 더 확실해요. 금성은 지구보다 태양에 가까운데 뜨거운 이유가 거리 때문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로 뒤덮인 두꺼운 대기 때문이거든요. 온실 효과가 폭주해서 납을 녹일 만큼 뜨거운 거죠. 표면 온도가 460도에서 470도예요. 오븐보다 뜨거운 거예요. 반면 화성은 태양에서 멀고 대기도 얇아요. 햇빛 받아도 얼어붙어요. 평균 기온이 영하 60도거든요. 또다시 증명되는 거예요. 거리보다 대기가 중요하다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건 태양이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생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보호막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죠. 우리를 감싸는 대기, 열을 품는 바다, 수분을 내뿜는 숲, 이것들이 있어야 따뜻한 건데 산 위에는 이게 없는 겁니다. 지구는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태양이 에너지를 보내면 땅이 받아서 요리하고 대기가 그걸 감싸서 보온하고 물이 순환하면서 열을 나눠주죠. 이 팀워크가 깨지는 순간 온도는 폭락해요. 산꼭대기가 바로 그 증거예요. 태양에 가까워도 팀이 없으면 얼어 죽는다는 거죠. 결국 따뜻함이란 건
태양빛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활용하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산은 그 시스템이 고장난 곳이고 우리가 사는 지상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불덩이 덕분에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거고 고작 몇 킬로미터 올라간 사람들은 얼어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꼭대기 역설의 진실이에요. 가까움이 아니라 시스템이 전부인 거죠. 그럼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때 패딩 꺼내 입으면서 왜 이렇게 춥지 생각했죠? 이제 그 순간이 다시 떠오르지 않나요? 정상에서 얼마나 추웠는지, 산 아래와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때 당신이 태양에 더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도요.